욕실이 잠겨 있어요. 민수는 오랜만에 회사의 인사이동으로 새로운 도시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그의 새로운 집은 작은 원룸 아파트로 방과 부엌, 그리고 욕실로 이루어져 있었다. 작지만 깔끔하고 무엇보다 조용한 점이 마음에 들었다. 그는 새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열심히 정리를 마치고 첫날 밤을 보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민수는 출근 준비를 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욕실 문이 잠겨 있었다. 어젯밤에는 분명히 잠그지 않았는데 아침에 문을 열어보니 아무리 문고리를 돌려도 열리지 않았다. 뭐지? 왜 잠겨 있지? 민수는 잠시 당황했지만 집주인에게 연락해 열쇠를 빌리면 되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급하게 세수를 하고 출근 준비를 마친 민수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 네. 잠긴 건가요? 이상하네요. 그럴 리가 없는데. 집주인은 의아해했지만 바로 예비 열쇠를 들고 오겠다고 했다. 민수는 거실에서 잠시 기다리며 문을 바라봤다. 어딘가 불편한 기분이 들었다. 잠시 후 집주인이 도착했다. 그는 예비 열쇠로 문을 열려 했지만 열쇠는 문에 맞지 않았다. 이상하네요. 이 열쇠가 맞는데 왜 안 열리지? 집주인은 고개를 갸웃하며 몇 번 더 시도했지만 문은 여전히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오늘은 늦었으니 내일 전문 열쇠공을 불러야겠어요. 불편하시겠지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민수는 할 수 없이 그날 밤도 문이 잠긴 채로 지냈다. 그리고 밤이 깊어갈 무렵 그가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을 때 욕실에서 기이한 소리가 들렸다. 물이 흐르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낮은 중얼거림이었다. 민수는 귀를 의심하며 고개를 들어 욕실을 바라봤다. 누가 있어? 당연히 대답은 없었다. 그는 귀를 기울여 다시 들어봤지만 이번에는 음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민수는 어쩌면 착각일 거라고 생각하며 다시 잠자리에 들었지만 그 소리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다음날 민수는 열쇠공을 불러 문을 열었다. 열쇠공은 문을 몇 번 만지작거리더니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이건 내부에서 잠긴 건데요. 손님이 밤에 잠그신 건 아니시죠? 민수는 황당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전혀요. 잠글 수 없게 돼 있었어요. 열쇠공은 한참을 씨름한 끝에 문을 열 수 있었다. 문이 열리자 민수와 열쇠공은 깜짝 놀랐다. 욕실 안의 거울에는 물기가 가득한 손자국이 찍혀 있었고 바닥에는 마치 누군가가 젖은 발로 걸어 다닌 듯한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민수는 섬뜩한 기분에 뒤로 물러섰다. 어젯밤의 욕실 문은 분명히 잠겨 있었고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흔적이 남아 있을 수 있을까? 열쇠공도 당황스러워하며 말했다. 이건 좀 이상하네요. 혹시라도 문제가 있으면 경찰에 연락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민수는 어이가 없었지만 별다른 방법이 없어 열쇠공을 보낸 후 욕실을 닦아냈다. 그 후로도 며칠 동안 그는 욕실 문이 제대로 잠기지 않도록 신경을 썼다. 하지만 그 사건 이후 욕실에 들어갈 때마다 이상한 느낌이 들어 문을 닫는 것도 꺼려졌다. 며칠 후 민수는 친구들 몇 명을 초대해 집들이를 했다. 술잔이 오가며 분위기가 무르익었고 사람들은 민수의 새로운 집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그때 한 친구가 갑자기 물었다. 근데 민수야, 왜 욕실에 문을 잠가놨어? 민수는 깜짝 놀라 욕실 문을 바라봤다. 분명히 문을 열어놨었는데 다시 잠겨 있었다. 그는 당황하며 대답했다. 나 잠근 적 없어. 아무도 들어간 사람 없지. 친구들은 고개를 저었고 민수는 그제야 진지하게 두려움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서둘러 문을 열려고 했지만 역시나 문은 잠겨 있었다. 그때 문 안에서 다시 그 기묘한 중얼거림이 들려왔다. 마치 누군가 욕실 안에서 웅얼거리는 듯한 소리였다. 민수는 손에 식은땀이 배어나는 것을 느꼈다. 야, 이거 무서운데? 장난치는 거 아냐? 친구 하나가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민수는 대답 대신 휴대폰을 꺼내 문틈 사이로 빛을 비췄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문틈으로 보이는 욕실 거울에 무언가가 지나가는 모습을 보았다. 마치 그림자 같은 형체였다. 민수는 공포에 휩싸여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누구 있어요? 누구냐고. 그러나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친구들도 겁에 질려 아무 말도 못하고 서로를 쳐다볼 뿐이었다. 민수는 그날 밤을 친구들과 함께 보냈다. 다들 술이 깨자마자 떠났지만 민수는 그날 밤의 기이한 경험을 잊을 수 없었다. 그는 다시 집주인에게 연락했고 집주인은 마지못해 이 집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사실 그 집은 원래 다른 사람이 살던 곳이에요. 젊은 부부였죠. 그런데 그 집의 욕실에서 아내가 자살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 후로 남편도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 병원에 입원했고요. 그때 이후로 집이 계속 비어 있었어요. 정말 문제가 생길 줄 몰랐어요. 민수는 충격에 말을 잃었다. 그 부부의 아내가 욕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니. 그 후로 집이 비어 있었던 것도 알게 되자 모든 상황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그는 그날 밤 욕실에서 느꼈던 그 기이한 기운이 바로 그녀의 잔상임을 깨달았다. 그날 밤 민수는 침대에 누워 한숨도 잘 수 없었다. 머릿속에는 온통 그 욕실에서 있었던 일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때 다시금 욕실 문이 덜컥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누군가가 문을 열고 나오려는 것처럼 민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욕실로 향했다. 이번엔 무슨 일이 있어도 확인해야겠다고 결심한 것이다. 그가 문을 열려고 하자 이번에도 문은 잠겨 있었다. 나와봐. 제발.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돌렸다. 그때 문 안에서 여자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마치 온 방을 뒤덮는 듯 했다. 그리고 문이 스스로 열렸다. 민수는 숨을 멈추고 욕실 안을 바라봤다. 욕실은 어두웠고 거울에는 흐릿한 그림자가 서 있었다. 그림자는 민수를 바라보며 손을 뻗었다. 여기 있어줘. 그녀의 목소리는 공허하고 슬펐다. 민수는 공포에 질려 눈을 감았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눈을 뜨고 거울 속 그림자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당신, 이제 그만 쉬세요. 여긴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그 순간 그림자는 희미하게 으며 점점 사라졌다. 민수는 안도의 숨을 내쉬고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떠보았다. 그림자는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욕실은 다시 평범한 공간으로 돌아왔고 방 안의 기묘한 공기는 씻은 듯이 가벼워졌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있었다. 마치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다는 느낌이었다. 민수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계속해서 귀를 기울였다. 혹시라도 다시 그 기이한 소리가 들려오지는 않을까, 혹은 문이 다시 잠겨버리지는 않을까 걱정하며 눈을 붙이지 못했다. 며칠 후 민수는 그날 밤의 경험이 단순한 환상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일상으로 돌아가려 애썼다. 출근하고 친구들을 만나고 새로운 동네를 탐험하며 지내다 보니 어느새 그 기이했던 사건도 점점 기억 속에서 흐려져 갔다. 하지만 어느 날 퇴근 후 민수는 집에 돌아와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다시 그 차가운 기운이 느껴지는 것을 깨달았다. 어두운 방 안에 발을 디딜 때부터 그는 뭔가 잘못되었음을 느꼈다. 그의 눈이 천천히 욕실 쪽으로 향했다. 욕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희미하게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설마. 민수는 조심스럽게 문을 향해 다가갔다. 문틈 사이로 욕실 안을 보자 거울에 뭔가가 쓰여 있었다. 물방울이 맺힌 거울 위에 마치 손가락으로 긁어낸 듯한 글씨였다. 여기 있어줘. 외로워. 민수는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끼며 뒤로 물러섰다. 그는 더 이상 이 집에 머물러선 안 되겠다고 판단했다. 짐을 챙겨 당장 이사를 나가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는 급하게 짐을 꾸리기 시작했다. 서랍을 열고 가방에 옷을 구겨 넣어놓으며 정신없이 움직였다.
문을 닫기 전 마지막으로 욕실을 바라봤다. 문은 여전히 반쯤 열린 채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민수는 서둘러 집을 나섰다. 집주인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 집에서 멀리 떨어지고 싶었다. 그는 근처 모텔에 방을 잡고 잠시 머물며 정신을 가다듬었다. 며칠 후 민수는 새로운 집을 구했고 모든 짐을 옮긴 후에야 겨우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새로운 집은 밝고 넓었으며 전혀 기이한 느낌이 들지 않았다. 민수는 그곳에서 이전의 일들을 잊으려 애썼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면서 민수는 이전 집에서 겪었던 모든 일이 꿈만 같았다. 이제는 한밤중에 잠에서 깨어나도 욕실 문을 걱정하지 않고 그 기묘한 목소리도 듣지 않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민수는 침대에 누워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때 희미하게 들려오는 소리에 민수는 눈을 떴다. 그는 순간적으로 그 소리가 익숙하다는 것을 느꼈다.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 민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의 새로운 집이었다. 전혀 문제없던 곳. 안전하다고 믿었던 곳. 그런데 그 소리가 어디선가 들려오고 있었다. 그는 두려움에 떨리는 손으로 침대 옆에 놓인 휴대폰을 들고 플래시를 켰다. 방 안을 비추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욕실이었다. 새로운 집의 욕실. 민수는 공포에 질린 채 문을 향해 다가갔다. 문고리를 잡으려 할 때 문이 스스로 천천히 열렸다. 그의 앞에 펼쳐진 욕실 거울에는 익숙한 글씨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왜 떠났어? 여기 있어줘. 민수는 눈을 감고 고개를 저었다. 그러나 거울 속에서 희미한 형체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형체는 천천히 민수 쪽으로 다가오며 손을 뻗었다. 민수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다. 그 순간 형체가 갑자기 사라졌다. 거울은 원래의 상태로 돌아갔고 물방울 소리도 멈췄다. 그러나 민수는 알 수 있었다. 그 존재는 여전히 그곳에 있다는 것을. 민수는 그날 밤 이후로 다시는 욕실 문을 열어보지 않았다. 매일 아침과 저녁 그는 욕실에 들어가지 않고 외부의 공용 화장실을 이용하며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집으로 돌아와 욕실 앞에서 한참을 멈춰서서 문을 바라봤다. 이제 그만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두려움을 마주하지 않으면 영원히 도망칠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욕실 문고리를 잡았다. 그리고 천천히 문을 열었다.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거울은 깨끗했고 바닥도 마른 상태였다. 민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웃음을 지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다. 그러나 그때 거울에 다시 손자국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 글씨가 또렷하게 새겨졌다. 이제 너는 나와 함께야. 민수는 그 글씨를 바라보며 공포에 질려 얼어붙었다. 이제 어디로 도망가더라도 그 존재는 그를 따라올 것이다. 그는 그것을 분명히 알았다. 그 후로 민수는 다시 집을 떠났다. 이번에는 더 멀리,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떠났다. 하지만 어디를 가든 그곳의 욕실에는 항상 같은 글씨가 나타났다. 그는 이제 평생 동안 그 존재의 감시 아래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어느 날 민수는 사라졌다. 그가 사라진 후 그의 집 욕실 거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제 우리는 하나야. 그 누구도 그 문을 다시 열지 않았다.